맛있는 공부, 든든한 공부가 여기 있습니다. 자반 공부.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 단어에 좀 중심을 두려 합니다. 기조력. 이게 무슨 힘이야? 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아니면 초등 고학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조력이란 어떤 힘입니다. 이건 뒤에 력자가 붙은 건 보통 힘이죠. 과학에서는. 이 기조력은 조속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인데, 이 조속 현상은 바로 여기 먼저 이 밀물과 썰물 파트를 듣고 오시면 이 기조력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조력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조력, 다른 말로는 조성력이라고도 한답니다. 우선은 기조력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나오는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해수면의 높이차를 일으키는 힘, 이거를 기조력이라고도 하고요. 조석파를 일으키는 힘, 아무튼 힘이랍니다. 그리고 조석을 일으키는 외력, 이것도 힘이고요. 어서 강아지가 짖나 이 글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기조력을 나타낸 사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시고요. 제가 읽기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기조력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읽어본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런 뜻으로. 기조력이라는 힘은 어떤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천체 간의 만류인력과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지구의 원심력, 이 두 힘을 합한 힘, 보통 과학에서는 힘을 합한 힘을 합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힘의 합력을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멘붕이 살짝 오나요? 멘붕이 아니죠? 현타가 살짝 오시나요? 만류인력은 뭐야? 그리고 뭔 중심인지 몰라도 아무튼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지구의 원심력? 글자는 한국말이 맞는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류인력을 알아야겠죠. 보통 간단한 뜻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당기는 힘이죠. 이게 간단한 뜻이 있는데, 혹시나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여기 제가 만류인력 영상을 따로 자료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요. 보시고 와도 되고, 나는 좀 간단하게 공부하려다 그러면 그냥 만류인력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당기는 힘입니다. 물체 사이에서 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류인력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밑에서 보셨지만 질량 중심 회전 원심력 이런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공통 질량 중심이 뭐냐면, 이 단어를 알려면 이 쌍성이라는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바이너리 스타라고 해서 아무튼 별 두 개, 쉽게 말씀드리면 별이 두 개가 있다. 자, 뜻은 이렇습니다. 자, 두 개의 별이 공통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존하는 별, 공존한 항성을 쌍성이라고 하는데,
이 쌍성들이 움직일 때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다. 근데 그 중심이 뭐 길이도 아니요, 부피도 아닌 질량을 중심으로 서로 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두 개 별이 있는데요. 두 개, 뭐 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물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어떤 서로 같은 중심에서 같은 거리로 서로 회전하고 있죠.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공존하는 거를 쌍성이라고 합니다. 쌍성이라고 하는데 두 물체 질량이 비슷할 때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과 여러분과 같은 무게를 가진 쌍둥이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여러분과 쌍둥이 자기 자신이 서로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네, 서로 두 손 꼭 잡고 뱅글뱅글 돌면 아마 이 그림처럼 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중심이 딱 잡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중심을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물체가 질량이 같을 수도 있지만 두 물체가 질량이 다를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이 바로 지구와 달 사이가 서로를 마주보며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이 해외 사이트가 상당히 좋죠. 네, 이런 영상 여기서 이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정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지금 보면 보통 지구주에 달이 돌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지구도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정말 덩치 큰 어른하고 여러분이 손을 잡고 그림처럼 회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오른쪽 그림처럼 회전을 할 겁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어른이 무거워도 가만히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조금 중심에서 살짝 좀 비껴나서 그림처럼 이 큰 물체가 어른이라 상상하시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 가만히 있고 중심에 가만히 있고 여러분만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회전목만 태워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 때 있죠. 그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여긴 보이지 않지만 두 물체 사이에서 어떤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은 위치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우리는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질량 중심을 알았으니까 이제 원심력을 알아야겠죠. 근데 원심력 대부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전할 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힘, 그런 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원심력 조금 다릅니다. 자, 이 기조력에서 말하는 원심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별, 우리는 지구와 달이죠. 지구와 달이 공통된 질량 중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공전할 때 둘이 손잡고 돌 때 발생하는 원심력을 말합니다. 지구가 제자리에서 도는 것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둘이 손을 잡고 돌 때 발생하는 원심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정말 고민했는데 영상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은 원심력의 방향부터 해보죠. 방향. 우선은 그 원심력의 크기는 좀 무시하고 방향부터. 자, 아까 사진을 다시 지금 띄워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지구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달과 손을 잡고 돌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게 친구가 이게 회전할 때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지구가 위쪽 갈 때는 위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내 몸이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오른쪽으로 나갈 것 같고, 내 몸이 아래에 있는 순간 아래로 나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가는 순간 내 몸이 왼쪽 바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 원심력은 서로 돌고 있는 물체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원심력의 방향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원심력의 방향은 바깥 방향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 영상, 이 부분에 제가 좀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좀 컴맹이라서. 우선은 지구의 위치에 따른 원심력의 크기입니다. 원심력이 뭐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인가?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가 아까 달과 같이 강강수월래 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죠. 돌 때 지구의 위쪽, 지구 아래, 지구 왼편, 오른편, 뭐 지구 중심, 거기에 원심력의 크기가 다 같을까? 크기가 다 다를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왠지 다를 것 같지 않나요? 뭐 여기는 지금 달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면 여기는 더 바깥쪽이니까 이쪽은 원심력이 클 것 같고, 이 지구의 오른쪽은 원심력이 작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선은 지구를 아까 옆에 달이 있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돌면 지구는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달은 저쪽에 있을 거고요. 아까 그림 보셨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이런 식으로 돕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중심에 제가 점을 그려놨죠? 이 점이 움직이는 위치를 제가 선으로 표현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쵸? 지금 지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 중심 부분은 이렇게 원을 그리며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지구입니다. 제가 이제 색깔만 바꾼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위쪽 부분은 어떻게 움직일까? 제가 점을 표시해놨죠. 그리고 지구는 아까랑 똑같이 움직이게 세팅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이시죠? 자, 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지구의 윗부분도 움직이는 위치를 선으로 표현해 봤더니 아까랑 이쪽과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움직인다는 거.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조력을 말할 때 원심력 크기는 지구 어디서나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 자체가 자전할 때 벌어지는 원심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달과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면서 벌어질 때 생기는 원심력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지구의 어디 부분이나 원심력의 크기는 같고요. 같은 크기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을 때 원심력이 막 작용할 겁니다. 근데 지구 뭐 중심이나 바깥이나 안쪽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한 부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보이죠? 지금 원을 그리죠? 네. 절대 뱅글뱅글 돌지 않는다는 거. 지금 가운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인 원의 크기만큼 이 지구의 바깥 부분도 똑같이 돌고 있다,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는 같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맛처럼 맛있게 공부하셨나요? 다음에 만나요.